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이 미국의 3대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반등이 강했던 만큼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이 베어마켓 랠리로 보는 시각도 적지가 않았죠. 자, 베어마켓 랠리라 함은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장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하락장 속에서도 잠깐의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하락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상승 랠리 후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반기 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미국의 증시가 최근 4주 연속으로 예상보다 높은 반등을 보인 후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점이 이 베어마켓 랠리와 유사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명확히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과연 다시 하락 장세가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4주 동안 가파른 상승 후에 재상승을 위한 쉬어가기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그 결정의 키는 역시나 연준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증시 반등이 생각보다 강했던 이유는 이번 달 발표된 이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연준이 내년 중에는 이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의 급락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이런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발언들이었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나와 시장이 단절되어 있다고 하면서 향후 6에서 9개월 내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예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도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죠. 자,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9월에 0.5% 혹은 0.75%포인트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 말이죠. 자, 이렇게 최근에 잇따른 연준 인사들의 시장과는 반대되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었고요. 시장은 다시 한번 냉정을 되찾으면서 연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당장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게 되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에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연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의 개입이 더 중요해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9월 FOMC 회의 때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인사들의 좀 더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3연속 0.75% 인상이라는 악재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파월이 이번 잭슨홀 미팅 때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가 그에 따라서 시장은 이 9월 FOMC 회의 때까지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와 함께 다음 달 FOMC 회의 전에 발표되는 8월 물가 지표와 고용 상황 보고서도 이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공포를 보여주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인데요. 자, 전장보다 15.53%나 급등을 하면서 23.8을 기록하면서 2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6월 들어서 상승하던 증시를 따라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 빅스 지수인데요. 최근에 좀 주춤하더니 하루 이틀 상간에 다시 20을 넘어서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죠. 참고로 빅스 지수가 높을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말이고 평균적으로 20 이하를 유지할 때 주식 투자에 대한 이 공포감이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찾으면서 투자하기 좋은 심리 상태임을 나타내곤 합니다. 특히 어제의 급등은 현재 주식 투자에 대한 이 공포감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말이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연준이 어떠한 결정 혹은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지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장은 그래도 상승 후에 조정이지만
국내장은 이 미장을 따라가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어제 환율이 또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현재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국내 증시는 찬바람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 만큼 이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1997년과 98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과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역대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자, 과연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 번째로 1,400원을 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분위기로는 정말 시간 문제라고 보일 만큼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2.5원 오르면서 1345.5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가치 급락과 함께 위안화까지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미 연준이 이 물가가 정점이라는 그 확인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금리 인상 강도를 낮추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엔 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고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의 이 주식 투자 자금 또한 빠르게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위험자산인 신흥국 시장에 베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미국의 금리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국내 시장의 환율도 안정세를 찾게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 집 나간 외국인의 자금 또한 다시 돌아오면서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다려야겠죠.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괜히 이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증권사 배만 또 불려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주식이 안 간다고 초조해 하지 마시고요. 오를 때가 되면 또 오른다는 생각으로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오히려 수량을 늘려보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전기차와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미국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이 배터리에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죠. 자,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하나로 약 482조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자동차 업체별로 연간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이 한도 또한 없애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미국에서 꽃피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동시에 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 중국의 광물과 소재를 줄임으로써 70에서 80%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큰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의 절반을 받으려면 우선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고요. 자, 이 비율은 2024년 40%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에는 8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즉 2023년까지 70에서 80%인 현재 중국의 배터리 소재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 즉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과 분리막 등의 비율이 50% 이상 이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비율은 2028년까지 100%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자, 특히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는 현재 소재 부품 공급망의 이 구조를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도 있지만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걱정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현재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이 배터리 공급망의 독자 노선을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말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소재부터 부품까지 현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바꾸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 자,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구성하고 있는 전구체, 즉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혼합물과 양극 활물질, 즉 전구체의 리튬을 결합한 건데요. 이런 양극 활물질의 95%를 현재 중국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 수입액 17억 4,829만 달러 가운데 중국의 수입액은 14억 7,637만 달러로 약 84.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자, 코발트와 흑연 역시 81%와 89.6%의 정말 압도적인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배터리의 핵심 자원에 대한 이 중국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수산화 리튬은 2018년 64.9%에서 지난해 83.8%로 올랐고, 코발트는 53.1%에서 64%로, 그리고 천연 흑연도 83.7%에서 87.5%로 대부분의 광물 비중이 모두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국이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전기차와 배터리만큼은 앞으로도 결코 중국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다는 말인 거고요.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이 중국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같은 ETF에 대한 투자도 또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성장성이 큰 만큼 변동성 또한 크겠지만 결국엔 이 우상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 호흡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중국의 1등 전기차 기업인 비아드를 비롯한 세계 1위의 배터리 점유율 회사인 CATL과 이브에너지, 그리고 강봉 리튬 등 전기차부터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들까지 정말 골고루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중국 배제를 통한 이 전기차와 배터리 육성 정책에 반해서 중국은 전기차의 구매세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구매세는 지난 2017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 당국은 구매세 감면 정책을 2020년 말까지 연장을 시켰었죠. 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됐고,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이 전기차에 대한 구매세를 다시 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봉쇄 조치를 겪으면서 또 한 번 경제 위기를 맞게 됐고, 다시 한번 내년까지 이 구매세 감면 정책을 연장을 하기로 한 거죠. 자, 거기에는 이 미국의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새로운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두 나라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 한국인데요. 자, 그래도 중국을 제외하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기댈 곳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의 조정에 너무 맘 쓰지 마시고요. 자, 일각에서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후에 중국 배제 정책이 좀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자, 시간이 지나면 최근 조정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잘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같은 ETF와 LNF,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양극재, 그리고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고 있고, 자율주행과 AI 인공지능까지 미래 먹거리의 핵심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테슬라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그래프는 1년치 그래프인데, 자,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LNF,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엔 이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25일을 기점으로 3대1 주식 분할을 시작을 하죠. 자, 분할 이후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기대해 보고요. LNF와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함께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